다양한 종류만큼이나 기능도 가지각색인 샴푸. 여러분은 샴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두피에 직접 닿아 피부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샴푸의 성분을 살펴보니 이름조차 어려운 다양한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는 샴푸의 주 원료가 되는데요.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석유의 부산물로부터 합성 계면 활성제가 만들어진 것이 시초인데요.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해주고 또 피부에서 노폐물이 잘 떨어지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샴푸에 계면 활성제를 첨가함으로 해서 두피나 모발에 부착된 노폐물들을 손쉽게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합성 계면 활성제는 주방 세제, 세탁용 가루 세제, 치약, 심지어 자동차 부동액과 엔진 오일제에도 쓰이는데요. 우리 몸에 유해성은 없는 걸까요? 먼저 일반 샴푸에 들어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와 천연 샴푸 속에 들어있는 식물성 계면 활성제를 준비합니다. 신체 중 피부가 약한 팔 안쪽에 각각 패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1시간 후 패치를 떼고 결과를 살펴보는데요. 놀랍게도 합성 계면 활성제를 닿았던 오른팔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시중에 파는 염색약과 염색 샴푸에서 사람 몸에 위험할 수 있는 성분이 확인됐다고 식약처가 밝혔습니다. 제품에 쓰인 성분 가운데 일부가 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물질인 걸로 조사 결과 확인된 겁니다. 대기업 제품도 들어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염색약이나 염색 샴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연모 물질은 모두 76개입니다. 식약처는 이들 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8월 1차 조사에서 5아미노페놀 등 5개 물질이 유전 독성 등 유해성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유전 독성이 일으키는 물질들은 발암의 가능성이 좀 높다. 최근 2차 조사에선 니트로피 페닐렌디아민, 황산 M 페닐렌디아민 등 8개 물질도 유전 독성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전 독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뿐만 아니라 세포를 이용한 인비트로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보고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시중에서 구매한 한 염색약과 인터넷에서 검색한 다른 염색약의 성분을 봤더니 이번엔 유전 독성으로 추가 파악된 8개 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식약처가 A사 제품에서 처음 파악한 유전 독성 물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개 성분이 국내에서 사용금지 대상에 오른 겁니다. 1차 조사에서 확인된 5개 물질이 들어간 국내 제품은 3,600개로 이 중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또 2차 조사에서 확인된 8개 성분이 쓰인 제품은 파악 중인데 국내 대기업 제품 일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가 확인된 유해성 성분에 대해서도 1차 조사 때처럼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예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그 사이 THB 성분을 사용한 샴푸는 다른 회사 제품을 포함해 6개 더 출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샴푸라고 하는 건 매일매일 사용하는 일상적인 제품인데 이로 인해서 정말 소비자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난 8월에 이어 8개 성분이 또 퇴출을 앞둔 상황. 위해성 평가는 내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연모제 제조업체들은 대체할 성분을 찾느라 분주해졌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의학 전문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사 결과 나왔다고 하는 이 유전 독성, 이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네, 식약처가 규정한 유전자 독성 내용 보겠습니다. 사람 유전자의 손상이나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이 발병할 수 있고 유전자 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말하는데 아주 적은 양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사된 염색 성분들은요, 네. 사람에게 유전 독성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조심하자는 취지이고 실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2, 3년 단기간 사용했다고 유전 독성이 나타나기 쉽지 않으니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장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또 최근에는 샴푸는 매일 쓰니까 안전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또 리포트를 보니까 유럽은 뭐 이미 규제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럼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럽은 사람 독성 가능성만 있어도 규제를 하고 미국은 사람 독성이 확인된 것만 규제합니다. 유럽은 화장품 원료 중 1,600개 물질을 사용 금지하고 있고 우리는 유럽 금지 물질을 다시 확인해서 현재 1,200개 정도 규제하고 있는데 미국은 9개뿐입니다. 대신 미국은 사람에게 독성이 나타나면 제조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청난 금액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독성이 나타나면 미국보다 보상이 훨씬 작을 거고 기업 부담도 미미할 겁니다. 모발의 건강과 청결을 위해서 자주 사용하죠. 이 샴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샴푸 속에 숨겨진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혹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두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원인 70%는 바로 두피의 노화 때문. 충격적이죠. 그런데 두피를 노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샴푸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사용하는 샴푸.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정체를 공개합니다. 두피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얼굴에서 나오는 분비물보다 더 많기 때문에 머리를 자주 감아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주 감는 건 옳은 거네요. 자, 그런데 샴푸를 잘못 사용하면 두피의 노화가 빨리 온다는 사실. 바로 샴푸 속에 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 때문인데요. 이 합성 계면 활성제는 보통 물과 기름을 섞는 유화제로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샴푸나 비누에 들어있는 것처럼 때를 벗겨내는 세정제로도 쓰이는데요. 이런 샴푸의 뒷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메틸 파라벤, 소듐 벤조에이트 등 알 수 없는 화학 물질로 가득합니다. 그중 암모늄 라우릴 설페이트, 포카마이드 MEA 등이 합성 계면 활성제. 시중에서 파는 샴푸 중에는 보통 4개에서 8개까지의 합성 계면 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샴푸와 그렇지 않은 샴푸는 세정력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까?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3일. 3일. 벌써 냄새가, 아유, 이거 한번 살짝 벗어봐도 될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기름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오, 윤기가요. 오, 기름이 쫙 흐르는 게 받아도 되겠어요, 여기서. 머리 피지와 각질이 많이 분비된 상태. 현재 머리 상태가 어떤지 두피 확대경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보시죠. 꽉 막힌 모공, 줄줄 새어나오는 피지 보이십니까? 머리카락에 비듬과 피지도 상당히 많이 묻어 있는데요. 각각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샴푸와 들어가 있지 않은 샴푸로 머리를 감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 두 분 물 담가보시는데 시원하시겠어요? 모자 하나 벗은 것 같아요. 모자 하나 벗은 것 같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개운해졌고요. 계란 껍질 깨듯이. 네, 두 분 다 아주 표현이 짜릿합니다.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샴푸, 세정력은 어떨까요? 샴푸 후에 머리에 묻은 먼지와 분비물이 얼마나 사라졌을까요? 깨끗해지고 지금 상당히 모공도 열려 있고 이 피지 분비도 확연히 줄어들었네요. 네. 200배로 확대해서 두피의 상태를 본 결과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샴푸로 감은 머리가 더 깨끗한 계면 상태였습니다. 활성제의 차이인데요. 피부 합착력이 합성 세정제일 경우에는 합착력이 뛰어나고 그다음 세정력도 아주 우수합니다. 천연 성분은 아무래도 세정력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 피부 보호막이나 이런 것들을 잘 형성해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정력도 뛰어나고 값도 저렴하다 보니 시중에서 파는 일반 샴푸의 90%는 이 합성 계면 활성제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합성 계면 활성제는 자동차 부동액, 살충제, 엔진 오일은 물론 세수할 때 쓰는 폼 클렌징, 이 닦을 때 쓰는 치약, 그리고 설거지할 때 쓰는 주방 세제에도 사용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제품들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중 샴푸에는 약 25%, 주방 세제에는 약 20% 정도의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방 세제로 머리를 감아도 무방하다는 얘기. 하지만 이 같은 합성 계면 활성제가 장시간 노출될 경우 만성적인 독으로 쌓여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합성 계면 활성제로 어독성 실험을 해봤습니다. 금붕어가 신나게 헤엄치고 있는 어항 속에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된 화학 샴푸의 수용액과 천연 샴푸 수용액을 리터당 5g씩 넣어보고 관찰해 봤는데요. 그랬더니 잠시 후 천연 샴푸 속 금붕어는 움직임이 활발한 반면 화학 샴푸 속 금붕어만이 움직임이 멈춰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합성 계면 활성제 또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일 텐데요. 결국 합성 계면 활성제가 두피에 남아있는 게 문제. 이 사진은 일본 과학기술청에서 화학 샴푸를 실험쥐의 피부에 바른 후 씻어내지 않고 그 후의 변화를 지켜본 실험입니다. 열흘이 지나자 이 화학 샴푸가 칠해진 실험쥐의 피부에서는 채모가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합성 계면 활성제를 사용한 제품이 모발에 얼마나 유해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화학 샴푸에 매일 노출되는 여러분의 머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지속적으로 화학 샴푸로 머리를 감아온 사람의 두피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천연 샴푸로 머리를 감아온 지 올해 3년째라는 31살의 강경혜 씨와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중에 파는 화학 샴푸로 매일 머리를 감아왔다는 27살의 임성경 씨. 천연 샴푸를 계속 써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잘 나올지 좀 걱정돼요. 저렴한 거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싼 샴푸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 감고 나서도 가렵고요. 선물 들어보고 이런 거 막 썼는데.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쓰지 않아요? 네. 자, 두피 검사로 건강 상태를 알아봤는데요. 천연 샴푸를 지속적으로 써온 강경희 씨의 두피는 보십시오, 깨끗하죠. 10점 만점에 10점. 강경희 씨의 두피는 보십시오, 깨끗하죠. 10점 만점에 10점. 하지만 화학 샴푸를 쓰는 임성경 씨의 두피는 보이시죠? 막혀있는 모공들과 각질들. 천연 샴푸를 사용한 강경희 씨와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두피 나이 어떻습니까? 천연 샴푸를 쓰신 분은 20대라고 보면은 그 합성 샴푸를 쓰신 분은 한 3, 40대. 두피 나이 어떻습니까? 천연 샴푸를 쓰신 분은 20대라고 보면은 그 합성 샴푸를 쓰신 분은 한 3, 40대. 굉장한 차이군요. 10년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샴푸로 머리를 감을 경우 강력한 세정력과 침투력이 피부 장벽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 피부 속의 수분과 피지가 씻겨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어 점점 주름이 생기고 결국 노화가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두피에는 피부 손상을 입어 알레르기 피부염, 부스럼, 비듬 따위는 물론 머리를 자라게 해주는 모모세포까지 죽이며 탈모까지 생기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나쳐서 독이 됐던 나만의 샴푸법. 내가 모르는 사이 두피 건강을 해치셨나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오준식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 아시죠? 성경의 기록에 보면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고요.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의 경우도 무려 1048세까지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인간에게 좋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수명이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지구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녹아내리고 있죠. 심지어 얼마 전에 봤던 KBS 다큐 불타는 쓰레기산 편에 보면요. 20만 톤급의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쓰레기산이요. 우리나라에만 23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우리는요. 각종 독소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독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호흡기로 들어오는 걸 경기독이라고 하고요. 대기오염, 미세먼지, 염색약, 락스, 방향제 등. 그리고 입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경구독이라고 하고 방부제, 색소, 각종 식품 첨가물, 농약 잔류물 등이 있습니다. 경기독이나 경구독의 경우는 기침이나 가래, 대소변을 통해서 비교적 배출이 되는 편인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건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경피독입니다. 매일 쓰는 샴푸, 화장품, 비누,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세제류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 경피독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누적이 돼서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제가 서서히 누적이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보통 지용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은 지방이죠. 여러분, 지용성은 기름에 녹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층에 녹아서 지속적으로 축적돼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각종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경피독의 위험성은 여러 차례 방영이 됐는데요. 이런 지용성 물질이 피부에 녹아서 심각한 경우 혈액으로 들어가 온몸 곳곳을 돌아다닐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국민 프로그램이었던 KBS ETV의 스펀지에서는 샴푸의 비밀편에서 상처난 쥐 등의 비누와 합성 계면 활성제를 이용한 샴푸를 발라놓고 10일 뒤에 이 합성 샴푸 쪽의 쥐들 등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결과를 보여줘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KBS 생로병사의 쌓이면 독이 된다 환경성 질환 편에 보면 우리가 무심코 쓰는 생활용품 속에 독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남자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가 두꺼워진 것 같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런 25cm 크기의 종양이 자라서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번 방송이 됐고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집 정말 불안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매일 아침 눈 뜨면 가는 곳이 욕실입니다. 맞죠? 그래서 경피독에 가장 많은 노출이 있을 수 있는 장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실에 있는 제품을요, 그냥 애터미 브랜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집집마다 기존에 쓰시던 뭐 샴푸, 바디 클렌저, 폼 클렌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요, 잠시 상자에 넣어두세요. 그리고요, 애터미 제품으로 전부 바꿔주세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 가지실 수 있어요. 왜 꼭 애터미여야죠? 다른 브랜드는 없나요? 네, 다른 브랜드 좋은 거 있죠. 그런데요, 그걸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원료, 성분, 또 품질 대비 가격은 적정한지 등을 찾아서 하나하나 비교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애터미 브랜드로 그냥 싹 바꾸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요, 2016년에 동아일보에 전면 기사가 나갔었는데요. 애터미의 경우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원칙을 지키면서 연 30에서 40% 고성장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늘만큼 좋은 제품, 땅만큼 싸게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제품을 선택하는 순간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9년에 설립한 애터미는 22년 기준으로 한국 포함 무려 25개국에 진출을 했고요. 22년 통합 매출 2조 2,800억을 달성해서 이미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애터미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부인데요. 22년 8월 22일 기사에 보면 500대 기업 중에 유일하게 매출 대비 2% 넘게 기부해서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500대 기업 평균 0.09% 합니다. 거의 20배 넘게 애터미가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애터미는요, 일하기 좋은 기업 아시아에서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애터미의 제품들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방향제 탈취제 80%에서 알러지 유발 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제품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LG 생활건강이라든가 한국 P&G, 페브리즈로 유명하죠. 이런 회사들의 제품에서 알러지 유발 물질이 검출됐는데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2018년 6월 30일부터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26종에 대해서 검출 한계를 0.01%까지는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애터미는 이런 방향제, 디퓨저 하나를 만들어도요, 이런 26가지 알러지 성분 모두 불검출, 즉 0이라는 숫자를 자체 기준으로 잡아서 제품을 런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0.01%까지는 괜찮다라고 해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0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애터미의 제품 철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증명 내용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에 치약 속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 때문에 리콜 됐었죠. 파로돈탁스로 유명했던 부광약품, 시린메드 치약, 아모레퍼시픽의 송염, 메디안 등등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치약들이 다수 리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2017년 12월부터는 식약처에서 치약 등 의약 외품에 대해서 전성분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애터미 치약은요, 훨씬 더 전부터 전성분을 이미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애터미 치약 플러스에는요, 천연 항생물질 3종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프로폴리스, 모략, 메스틱이죠. 그리고 자일리톨 같은 경우는 치아 건강에 한해서는 항생물질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걱정되는 거, 입속에 넣는 치약이니까 계면활성제 뭐 써야 돼요? 코코넛, 팜 오일 등의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치약, 뚱뚱한 200g의 큰 사이즈가 3,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맞나요? 자, 세 번째는요, 매일같이 쓰는 샴푸입니다. 22년에 8월 5일 넥스트 이코노미 기사에 보면 유로 모니터가 20년에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샴푸 점유율이 1등이 아모레퍼시픽의 려래요. 2등은 TS 샴푸고요. 3등이 엘라스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샴푸들 어떤 계면활성제를 쓰고 있을까요?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라는 계면활성제를 쓰고 있는데요. EWG 등급이요, 중간 위험도 등급입니다. 그리고 20가지 주의 성분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런 계면활성제는 피부를 통해 침투가 쉬워 심장, 간, 폐, 뇌에 5일 정도 머무르면서 혈액으로 발암물질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부 건조 유발, 백내장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이런 계면활성제에 들어간 샴푸 쓰고 싶으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 중에서 아메이 제품도 정말 괜찮죠? 여기 보시면 이 안티폴이라는 이 샴푸에도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라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애터미의 앱솔루트 샴푸는 어떤 계면활성제를 쓰고 있을까요? 암모늄 라우릴 설페이트입니다. EWG 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이고요. 20가지 주의 성분, 알레르기 성분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자, 계면활성제 알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소비자라면 어떤 샴푸를 쓰시겠어요? 저라도 애터미 앱솔루트 샴푸를 쓸 것 같습니다. 샴푸요, 단순히 세정만 잘 되고 안전하다고 선택하진 않으실 거예요. 요즘은 기능성도 꼼꼼하게 살펴보죠. 그래서 탈모 기능성 부분을 놓고 봤을 때 TS 샴푸가 탈모 기능성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최근에는 임영웅 씨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골드 플러스 TS 샴푸 500g에 49,900원, TS 블랙 에디션 샴푸 500g에 69,000원입니다. 와, 샴푸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요? 여기 공식 답변 볼게요. TS 샴푸는 제조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판매가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모든 제품의 전 성분 보실 때요, 왼쪽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 순서는 함량이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골드 플러스 TS 샴푸의 경우 전 성분의 첫 번째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정제수, 깨끗한 물이 가장 많은 함량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TS 블랙 에디션 샴푸 역시 전 성분에 보면 정제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반면에 애터미 앱솔루트 샴푸는 어떤가요? 500g 똑같은 용량인데요. 당귀, 청궁, 작약수라고 써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발모 및 탈모 예방 약제가 바로 당귀, 청궁, 작약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응축한 한방수 가지고요, 자양 한방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베이스,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원료부터가 절대 품질인데 가격은요 14,800원, 거기에 5,200포인트까지 돌려주네요. 절대 가격 맞죠? 그럼 이런 탈모 제품 선택하실 때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란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 실제 탈모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TS 같은 경우에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애터미 앱솔루트 샴푸도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문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애터미 제품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니까 꼭 바꿔 쓰셔야 한다는 데이터들이 정말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은 경피독을 일으킬 수 있는 욕실에 있는 제품부터 전부 체인지 하시고요.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